네, 전 세계 이목이 쏠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선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내 결렬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다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한편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관해서 미국 측은 전면적, 북한 측은 일부라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He would do that, but he wants the sanctions for that. And as you know, there's plenty left after that.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But we had to do more than just the one level, because if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We actually had papers ready to be signed, but it just wasn't appropriate. I want to do it right. I'd much rather do it right than do it fast. I mean, it might be soon, it might not be for a long time. I can't tell you. I would hope it would be soon. He said the testing will not start. He said that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or missiles or anything having to do with nuclear, that we have very strong sanctions. I don't want to talk about increasing sanctions.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고 또 10시간 정도 지나서 북한 측이 또 심야 기자회견을 했는데 먼저 그 앞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북미 간의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진실 게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협상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대북 제재 이 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는데 그러나 그 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이 협상에 있어가지고 최종 문안에 작성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이 미국은 협상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북한은 이 민생 이런 네.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민생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장하고 지금 이제 미국은 전반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러는데 아마 이 처음에 회담을 시작할 때는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 또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전부 다 해제하겠다, 폐기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은 대북 제재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북한이 좀 양보했겠죠. 그렇다면 모든 제재 해제가 어렵다 하면은 민수와 관련된 부분 한 5가지 정도만 좀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문 담은 거 그 결과만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초점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나 그 리용호 외무상의 설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반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2006년, 2007년에 통과된 유엔 제재 안보리 제재가 사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권이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시작하게 된 동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제재는 그 민생 조항이 있었는데 2270호부터는 민생 조항이 빠졌습니다. 전면적인 제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정말 고통을 느끼고 아픈 제재가 됐습니다. 석탄 광물 수출 금지, 인력 송출 금지, 수산물, 의료 제품 금지, 그다음에 정유, 그다음에 유류 반입이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빼달라. 이것은 민생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빼달라. 5가지밖에 안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게 된다면 제재 레짐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딱 5개만 원했는데 몸에서 대뇌, 소뇌, 심장, 간, 위장 5개만 양보해달라 그러면 몸이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는 스티븐 비건 대표도 계속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까지만 줄 수 있다. 최선희 부부장 설명도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죠.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 설명한 거는 영변 이외에 미국이 알고 있는 핵 개발 단지를 보여주니까 북한 측에서 놀랐다. 콕 하지만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라든지 핵 리스트를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맞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가격이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맞아야지 이게 합의가 되고 흥정이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그냥 걸어 나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10시간 만에 북한에서도 심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VCR을 통해서 보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리폐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재개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좀 두 입장이 서로 상충을 하고 있는데 앞선 본협상 앞에 실무협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그게 톱다운 형태이기 때문에 본협상에서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협상의 관점을 봤을 때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적극적이고 변덕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합의문 작성까지 다 됐는데 네. 마지막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요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엎었다 결과적으로. 카드를 좀 더 예. 제시를 했다. 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합의 문안까지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직 서명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지금 일단 실무자 간에 다 합의를 했고 그걸 갖다가 양 정상이 서명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추인 정도는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례로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주장을 모두 볼 때 북한은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영구 폐기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재를 해제해라. 아마 이렇게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영변 핵단지 하나만 가지고 전면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뭡니까?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전면적인 해제가 어렵다 하면 부분적인 해제라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해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냥 민수, 인민경제와 관련된 한 5가지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 북한 입장에 봤을 때 또 양보고 미국도 뭐냐면 북한이 좀 수정 기한에 때 볼 수 않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밤새 노는 상태에서 거의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문안을 만들었는데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할 때 아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구 폐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영변 이외의 지역 이것도 지금 필요하다.
영구 폐기해라. 예. 이러니까 김정은 의원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그거는 이미 실무자간에 합의하고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되는 대목 아니냐. 이렇게 내 생각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당신네들이 미국이 영변 이해 지역까지도 폐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부분적인 해제가 아니고 전면적인 해제를 필요하다. 예.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뭡니까? 합의 채택이 무산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 사람입니다. 예,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걸 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꼽으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두고 보셨습니까? 봐야겠죠. 이제 정보가 아직 나오고 있기 않기 때문에 기다려봐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제 합의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준비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영변만 얘기하지 않았죠. 예. 영변을 넘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는 진행하시는 분들도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알파가 무엇이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거냐는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실무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이거를 더 얹어야 된다고 고집했다기보다는 영변만으로 제재 완화를 원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변 시설의 이제 그 해체, 네. 폐기하고 리용호 외상이 얘기하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수에 관련된 조항만 우리는 해제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 완화라는 말이 틀리고 일부 제재 완화만 여겼다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2016년 이후에 5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사실 그 민생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생 조항을 다시 집어넣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유류라든지 외화 차단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제재 레짐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몸에서 뇌, 심장, 간, 위장, 팔 하나 빼고 나서도 몸이 성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제재 중에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거든요. 네. 한국도 지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기 때문에 등가가 성립되려면 그 제재 완화와 등가가 성립되면 북한에서는 핵 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 폐기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전향적인 그런 양보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 측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이게 가격이 맞지 않은데 이거를 덕커덕 합의했다가 본국에 돌아가면 비난을 감수하기가 어려우니까 회담장에서는 이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다. 핵 말고 미사일도 네.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용호 외상이 얘기한 제재는 미사일,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였기 때문에 미사일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맞지 않았다.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 김정 북한 국무위원장이 좀 의욕을 잃은 것 같다라는 또 이제 언급을 하고 때문에 이제 북미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의 냉각기는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그 양정상 모두 이 서로 존중의 자세, 네. 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창조적인 중재 역할 이것이 모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런 그 합의 채택이 조금 무산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회담 결렬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회담 결렬하면은 회담 중단, 양측이 모두 갈라서 버립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갈라선 것은 아니잖아요. 예.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어제 최선희 부상이라든지 이용호 외상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은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 이거 보면은 오히려 뭡니까 이번 기회에 상당히 뭡니까 이 양 정상이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난관이 있지만 이 난관을 해체할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제가 봤을 때 조금의 냉각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특히나 보통 이것이 이제 협상이 깨질 때는 네. 북한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정당성뿐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부당성까지 소위 말해 비단이겠죠. 이런 것이 반드시 붙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제 북한의 그 최선희와 이용호의 기자행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 이렇게 되었다. 이 정도의 정확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 미국이 어떤 부당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네. 좀 높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없습니다. 예. 또 조선중앙통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 봤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 속에는 뭔가 양 정상이 서로 예. 이미지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빨리 실무자 간에 만나가지고 하도록 또 더 나아가지고 이 중재자 또 한국 중재자가 빨리 좀 해줄 수 있도록 네.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냉각기는 있겠지만 선은 잡을 것이다. 네, 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양 정상의 뭐 표정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추가 협상이나 추가 회담이 열릴 가능성 자체가 아예 뭐 닫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뭐 나쁜 협상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실패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낙관적이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100%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뭐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반응하든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북 협상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양무진 교수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저도 중앙통신의 그런 메시지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톤이 부드럽습니다. 네. 실무적이고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 년간 지속된 불신과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본다. 청와대의 이런 회담 결렬에 대한 반응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리고 이영호 외상이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것은 그리고 최성희 부상도 설명을 한 건 뭐냐면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회담이 결렬됐으면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뭐 아니면은 아예 반응을 안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포지션이 이건데 소위 그 최선희 부장이 얘기는 미국식 계산법이 우리한테는 혼돈스럽다. 미국식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그 말은 표현했죠. 뭐냐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계산법을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했고 북한에서 공을 들이지 않았던 실무 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사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북한의 입장 발표에 미국이 어떻게 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까요? 북한 측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죠. 실무 협상을 시작하고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스티븐 비건을 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스티븐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부부장을 만나려고 그럴 때 보이질 않았어요. 예. 비엔나에 가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북한에서는 최고 통치자의 말이 그대로 그 원칙인데 어떻게 된 거냐. 결국에는 북한 정권에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성김 대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전에 판문점 회담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스티븐 비건 대표가 임명된 다음에 카운터파트를 오랫동안 못 만나고 그래서 북한 측에서 워킹 레벨 실무 협상에 대해서 공을 들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팽배했던 것이 미국 내에서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이 실무 협상팀한테 어떤 전권이랄까요 힘을 실어준다면 북미 간에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대화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좀 책임감이 좀 깊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책임감이 아니고 예. 좀 뭐랄까 역할. 이것이 예. 필요할 때다 이겠죠. 이 북미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남북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컸지요. 그래가 실제도 성과도 있었죠.
그런 측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북미 관계 이 협상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상의 의지가 있지만도 그러나 그 아까 지금 이제 계산법에 있어가지고 예. 미국과 북한 좀 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단장 예. 좁히는 거. 다시 말해서 북한이 좀 양보한다든지 미국이 좀 양보하든지 단장은 어렵다. 그래서 어느 시기의 냉각기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냉각기가 길어지면 예. 지금 이것이 오해가 감정을 이어주고 감정이 양쪽을 갖다가 더욱더 갈등을 깊게 해주는 그런 측면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죠.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예.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제 어제 양 정상이 통해가지고 공감했죠. 그렇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예. 미국 입장 또 우리의 중재 제안 확실함을 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특사를 보낸다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먼저 문제 해결로 가지 않겠냐 이거 보여주고 아니면 또 다른 반대의 접근도 할 수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미국 한미 간에 일단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우리가 뭐냐면은 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가지고 또 우리의 안을 제시하면서 중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원 포인트 이 남북 정상이 다시 밤새 만나 가지고 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예.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선상에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아마 조만 있지 않을까 예. 조심스레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네, 한미 정상의 만남 그리고 또 남북 정상의 만남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서울 답방도 좀 기대를 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기대를 하던 차에 이번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같은 경우는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서울 답방을 하더라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울 답방을 늦추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서울 답방같이 커다란 남북 정상회담 말고 벌써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판문점에서 그런 정상 간의 그 아젠다가 확실한 네. 어떻게 보면 실무 정상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예. 될까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밝혀진 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하나는 그 경제 제재가 정말 북한한테 뼈아픈 고통을 안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로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이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서울대학교 김병훈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2년 정도면 북한 경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이 맞다 틀리다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시간이 북한한테 불리하다는 것이고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엔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할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를 미국이 진정성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북한이 정권이 비핵화를 하겠구나. 네. 내가 남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중재자로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에 압박 제재 이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 뭐 2년 이내에 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소매에서 심장까지 소위 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전망에 대해서 좀 그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현 단계에 북한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환율이라든지 식량 가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북 압박 제재가 2016년부터 상향 강화돼가지고 3년째 접어드는데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장까지 어려움, 갈라면 적어도 5년이 걸릴 수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은 아무리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압박 제재가 강하더라도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복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를 갈 것인가? 이건 차원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내구력, 견딜 힘이 더 강해왔던 것이 과거의 이 경험적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 위원장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좀 사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 뭐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일정.
그렇죠. 이제 지금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 또 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이번 계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 북한과 베트남 간의 이 공식적인 예. 합의를 했고 또 이 북한의 노동심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다 알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속한 공식 일정은 그대로 수행할 것이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특히나 우리의 더 관전 포인트는 혹시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 1월 열차를 타가지고 중국을 격려하면서 기구하는 중도에 베이징에 들러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예. 혹시 이것이 더욱더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보여주고 저는 협상이 있어가지고 완전 결렬이 아니라 합의 채택 무산, 다시 말해서 합의 유예 예. 이렇게 예.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이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딜로 끝난 북미 정상회담 그 의미와 또 앞으로의 전망을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